구독, 좋아요. 요즘 국민의힘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네. 참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한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뭐 당을 좀 혁신해서 이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당을 새롭게 해서 좀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안철수 국민의힘의 이 혁신위원장이 네. 임명된 지 5일 만에 또 혁신위원장직을 걷어차고 그리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을 갖다 새롭게 하고 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각오를 하고 그랬는데, 정권을 준다고 그러더니만 정권은커녕 혁신위원 한 명도 내가 좀 제대로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혁신위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다. 국민의힘에 있었던 혁신위가 뭐 제대로 결과를 만든 적도 없고, 뭐 그건 혁신위의 그렇습니다. 구성 자체도 썩 혁신을 할 인물들이 자리를 그 직을 수행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개파라거나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결과를 만들었던 혁신위도 없었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 당시에 최재형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뭐 시험 도입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들 속에서 좌초되는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버리는 양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별로 기억에 남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혁신위 구성 같은 경우에도 기억에 남는 바가 전혀 없었고, 별로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혁신위에서 자꾸만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서 있지도 않은 혼란이 더 야기가 되는 것 같은 장면들, 특히 인요한 비대위원장 같은 당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갈리실 수 있겠지만, 뭐 밀실에서 뭐 만날 거다, 뭐 회초리를 들겠다, 우유를 먹이겠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좀 기괴한 인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비하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샀던, 혁신이 아니라 거꾸로 갔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출범을 할 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메스를 들겠다, 뭐 암덩어리를 뭐 잘라내겠다, 이런 다 파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사실상 저는 그때 받았던 인식이 혁신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임명직 당대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이 체제로 유지가 쭉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추측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임명 거의 직후에 그만뒀던 것을 보면은 결국에 또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바라는 것은 일종의 당권 수준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혁신이 구성부터 본인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금 뭐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지금 비대위 측에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뭐 쌍권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겠죠.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여러 가지로 감정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고조가 돼서 굉장히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이 몇 석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과반도 되지 못하는데 그 얼마 없는 108명에서 지금 김상욱 의원 나갔고, 이제 107명 중에서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내보내자라는 말만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혁신의 방향성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라고도 지금 감정이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탄핵에 찬성했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비판을 특정 당원이나 세력들로부터
후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요구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대선 백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자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것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오후에 올린 글을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서도 출마를 해라, 당대표 후보 출마를 해라라는 요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사실 지금 당의 중심점, 구심점이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길 때, 그러니까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길 때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맡겼을 텐데 그래놓고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갖다 의원의 말을 갖다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처음부터 뜻이 생각이 좀 같지 않았으면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죠. 임명을 해놓고 이렇게 파탄을 내는 거는 참 잘못한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뭐 백주원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네. 김문수 뭐 전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도 없고 뭐 대선 패배에 책임됐는데 이런 사람들 말고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19일에 뭐 충청도에서 열린다 그런 얘기 있던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시기부터 확정지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아직 다만 확정 아니군요. 네, 이제 개최를 충청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것만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충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청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8월 중순이나 8월 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지금 띄워진 것처럼 후보군들은 이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다소 있는 안 것 나온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또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당대표를 노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계산은 저는 굉장히 얕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장동혁 의원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조경태 의원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대리전일 뿐이지 저 두 사람은 참신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분께서는 참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당에 입당한 직후에 대선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입당 직후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은 맞나? 그 이전에 다른 당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지세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단 출마만 해서 발언 기회만 제공했던 것이 과연 현명한 경선 과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선 당시에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던 분인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 지지그룹에서 나온다면 한동훈 후보 또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적절해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조금 저는 이게 어떠한 견제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후보로 유일한 여성 후보였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랬는데 양양자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좀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이런 의도도 좀 있지 물타기다. 않는가. 예. 네네. 그리고 또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발언권만 갖기 위한 출마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득표를 하지 못하고 발언권만을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출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당이 옳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기대가 되는 후보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의 상황인데 예. 네, 만약에 3파전이 이루어진다면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결국에는 또다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 역시 지난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비토가 많았습니다만은 예. 대선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좋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다시 뭔가 표가 갈라지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을 하다가 미묘한 차이로 누군가가 우위에 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뭐 계속해서 당내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팔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현명한 처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이름은 한동훈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확정적으로 한 예. 후보군은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양양자 의원 이 세 분이고 예. 다른 분들은 확정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뭐 출마한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확정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야 저는 선언을 유효하다고 하지 생각이 않았다. 드는데 예. 아직 김문수 전 후보 역시 확정적인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장동혁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 그때쯤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조금 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긴 되면 그때는 팬앤도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러분께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속 오해를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예. 드리면, 만약에 3파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우월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아닌데 부적절하게 허위 비방을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자제해 후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비유입니다. 10% 얻을 거를 15% 얻는다 이런 얘기인 거지, 10% 얻을 게 50% 얻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지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한 방 날려준, 미국에서 큰 거 온다 얘기는 많았었는데 진짜 큰 게 좀 온 그 상황과, 그리고 국민의 짐이 돼버린 그 국민의힘의 상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